자, 카메라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돌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다 묻거든. 아, 네. 그 민망함의 웃음이겠지? 그쵸. 정민아 만나서 아, 너무나 네, 반갑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영 선생님의 제자인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군대 가서 몸 다쳐서 온 데는 없죠? 그쵸, 좀 몸 성하게 건강. 전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이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했던 과정과 네.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냥 인간 안정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정민이를 처음 만났던 때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네. 키가 아주 작고 조용한 아이였단 말이죠. 네. 지금 정민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24살입니다. 24살. 나랑 수업했을 때 기억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준 말도 괜찮고 그냥 뭐 나랑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할까? 뭐죠? 뭐길래 벌써 웃지? 좋았던 건 있었죠. 어떤 거? 선생님과의 수업 때 좋았던 거는 선생님 제자라면 이제 모두 제 말에 공감들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연기를 대하시는 그 태도, 그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정말. 그게 뭐죠? 제가 연기를 대한 태도가 뭐길래?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제가 오늘 여기 촬영 오기 전에 그 연습 일지를 한때 썼었잖아요. 학원에서. 그게 3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씩 다 읽어보고 왔는데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나 그런 코멘트들이 지금 읽어도 내가 이런 걸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또 다잡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봤던 것 중에도 뭐든 제가 해준 말 좀 기억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하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입시생의 입장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말들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이렇게 들을 수도 없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은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신의 연기를 보잘것없이 만들지 마라. 자신의 연기를 귀중하게 여겨줘라. 네, 그런 식의 이제 말씀들이 전 기억 안 나요. 그런 말을 했구나. 네,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딱 해보니까 저희가 수업 시작 전에 항상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선생님도 포함해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 중에 그렇죠. 네, 인상 깊은 일들을 네,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라는 무조건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게 연기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오히려 궁금한 게 어떤 의도로 또 선생님께서 하셨었는지. 일단 한 명씩 나오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정민을 보고 있잖아요. 긴장되죠. 그렇죠. 긴장되는 순간인데 오히려 자기 연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게 위축이 되는데 자기 이야기 할 때는 조금 덜 긴장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고민거리 이야기하거나 즐거웠던 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제4의 벽이 걷어지고 그 공간에서 있는 나를 내 자신을 편안하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그냥 가벼운 어떤 트레이닝 중 하나지만은 그냥 자기가 플레이하는 이 순간 자체를 무대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를 편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민이랑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현역으로서 단 한 번에 최종 합격을 했단 말이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정민이의 자유연기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본인이 조금 좀 최애한다던가 혹은 최애는 아니어도 뭐 기억나는 어떤 나만의 작품이 있다던가 한 게 있나요? 너무 하나하나 사실 전 다 기억나요. 네네. 대사도 이제 당연히 기억을 하고 너무 소중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 아무래도 갈매기의 트래블레프. 진짜 재능?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울려 다니시는 그 어떤 이들보다 제가 더 재능이 있을걸요? 그 장면이 이제 트래블레프가 어머니에게 붕대를 감아달라는 신이에요. 그죠? 현재 다니는 학교 용인대학교를 최종 합격을 그 작품으로 했나요? 아니요, 그거는 에쿠스 그쵸. 앨런으로 했었어요. 저는 지금 방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를 뽑자면은 이제
떼레블레프겠지만 그쵸. 에쿠스를 또 알런 스트랑을 잊을 수가 저는 없습니다. 아, 뭐 이 알런 스트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이야기가 좀 많지만은 지난번 이제 그 제자 함께의 한예종 편에 출연했던 네, 준호 선배. 네. 그 학생이 그 학생도 에쿠스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뽑았는데 그 학생 이후로 저는 에쿠스를 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학생을 뭐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준영 선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네, 네. 이 준영 선배와의 에피소드는 이따가 좀 다뤄보긴 네, 네, 하겠지만 네, 네. 후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준영이의 뒤를 잇는 아유, 두 번째 알런 스트랑을 한번 연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정민이한테 알런 스트랑을 줬죠. 물론 준영이랑 다른 장면이었어요. 친절한 에코스, 자비로운 그대, 날 용서해줘. 다시 안 그럴게. 맹세합니다, 맹세요. 부탁합니다. 이 정민이도 정민이만의 색깔을 가지고 잘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으로 최종 용인대학교 합격할 수 있었고. 네. 그런데 그래 어쨌든 가장 기억나는 거는 트레블레프라고 했는데 네. 왜 그게 알런 스트랑을 제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인지. 드레블레프 그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네. 내적 교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음.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네, 그렇죠. 너무나 가까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당시에 하면 할수록. 네. 드레블레프를 이제 선생님과 독백을 하면서 이제 평생도록 잊지 못할 순간도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몰랐네요 그런 거는. 저는 기억을 하고든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좀 제 자랑 같긴 한데 네.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잊지 못할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러니까 저도 이따금씩 제자들의 연기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곤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저도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학생이 연기할 때는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순수하게 저를 관객으로 만드는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정민이도 이제 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기를 시작한 계기가 도대체 뭔지. 어려서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배우라는 직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되게 오랫동안 간직이 되더라고요. 안 바뀌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준영 선배처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용기 내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죠. 소위 시험을 말하는 이제 연극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쵸. 근데 또 웃긴 게 그 동아리 시험을 볼 때 또 준영 선배가 또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학년 때 이제 동아리를 이제 갔을 것이고. 그쵸, 그쵸. 그때 3학년이 준영이었고. 들어갔을 때 네. 그 뒤에 이제 암흑 속에서 네. 이렇게 앉아 계셨었거든요. 원신적했나 보네 박준영이. 네. 그래서 그때 준영 선배 앞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막 장기자랑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준영이는 국방의 의무를 하러 그쵸. 군대에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요즘 군대에서 휴대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준영이한테 전역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배는 군대에 있고 후배는 지금 제대를 했어.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긴 하지만 전역한 선배님으로서 전역한 한마디 선배. 이제 해주세요. 그쵸. 보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준영 선배, 안녕하십니까. 지금 군대에서 아마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지금 신변 시간일 텐데 이렇게 이렇게 힘내십시오. 파이팅. 할 말이 이거밖에. 그렇지. 네. 그밖에 없지. 제가 기억하는 정민이는 늘 조용했어요. 늘 정적이었고, 늘 성실했고,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뭐 인간 안정민으로서의 기본 애티튜드겠지만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정민이가 지금 17, 18, 19, 20, 21, 22, 23, 올해 24? 네. 24, 8년 차예요, 기가. 어우. 2년 맞추면 10년 차예요. 이거 베테랑이에요, 거의. 그런 조용하고 정적인 정민이한테 혹시 연기가 가져다 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연기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열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너무 좀 뚜렷하고
어떨 땐 좀 닫아놓기도 하고. 근데 연기라는 걸 하면서 조금 열어두는 그런 상태가 된 게 변한 게 아닌가. 정민이한테는 정민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시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외모, 키와 외적 조건 이런 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민이는 네. 보통의 남자 학생들보다도 작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전 이것도 사실 선생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도랑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냥 연기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정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슈퍼모델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연기잖아요. 네. 연기를 잘하면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민이가 그 당시에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저는 다 보여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정민이는 그 당시에 연기 외적인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네. 신경을 쓰지 네. 않는 거를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좋지. 나쁘지 않죠, 그것도. 네. 그렇죠. 다 나쁘지 잡을 않- 수 있으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적 조건이 좋은 것도 불공평하지만은 재능의 조건 중 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키가 커야 된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술을 막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중하게 고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정민이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는 어떤 연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생각나는 혹시 배우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진심이 느껴지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저의 연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를 하는 게 본인의 연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인물한테.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 그냥 숨을 쉬더라도 그 인물로서 숨을 쉬고 싶으니까 정말 다가가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뜨레블레프처럼 좀 내적 교류를 정말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희곡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그냥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도 있겠고. 내적 친밀감을 많이 하시려고, 내적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데, 네. 그 교류를 대사를 뱉는 행위를 해서 많이 해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 트레이닝과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일단 대사는 그냥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기본이고, 그렇죠. 중요한 건 좀, 그렇죠. 네, 이거 아닌가. 여기죠, 여기. 네. 중요한 거는 네. 내면이죠. 대학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전 학원 다닐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 생각이 없었거든요. 전 그냥 연기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다녔었는데